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5월 8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주제 제한 없이 질문받기로 하면서 최상병과 김여사 특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를 미루는 게 아니라 날짜 못 받기가 어려운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당원 투표만을 반영하는 룰을 바꾸는 데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 회견에서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약속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흑연에 한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제재를 2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9조 7천억을 들여 배터리 자동차 업계 공급망 확보를 지원합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6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량이 역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서울에서 6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합니다.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기로 하면서 최상병과 김여사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남은 임기를 위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견은 내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20분가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금, 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최근 경제 상황 등을 평가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어 주제 제한 없이 1시간 동안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 최상병과 김여사 특검 등 주요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예상보다 한 달 늦게 열 것으로 예측한 건 미루는 게 아니라 날짜 못 받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당원 투표만을 반영하는 전당대회의 룰을 바꾸는 데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미루는 게 절대 아니며 날짜를 못 받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늦게 개최될 것으로 예상해 논란이 되자 이같이 답한 겁니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오는 6월 말에 열려면 5월 20일에는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하는데 빨라도 13일부터 움직이는 비대위가 일주일 만에 모든 일을 마치긴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당이 특정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한편 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지금의 전당대회 룰을 유지하자는 주장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에서 50% 반영하자는 의견이 맞서는 데 대해선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대비해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내일 기자회견에서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한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이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총선에서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가 틀렸다고 채점했다면서 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하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줄폐업 도미노의 지역상권이 무너질 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해병 특검법도 통과시켜달라며 진짜 청년을,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진상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흑연에 대해서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제재를 2년 미루기로 했죠.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배터리 자동차 업계가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9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에서 배터리 자동차 업계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올해 9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흑연에 대해서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제재를 2년 미루기로 하자 우리 업계를 도울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을 벌었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공급망을 자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지난해까지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했던 터라 국내 업계는 2년 안에 중국 공급망을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국내 투자에 올해 9조 7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 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6억 원 미만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로 지금까지 중 가장 낮았는데요. 값이 오르면서 앞으로 서울에서 6억 미만의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질 거란 전망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6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2,188건으로 23.5%에 해당했습니다. 국토부가 분석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25개 서울자치구 중 이 아파트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도봉구였습니다. 1분기 도봉구 아파트 거래 가운데 6억 미만 매물은 전체 77.9%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매물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9억에서 15억 원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6억 미만의 아파트를 찾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올해 반영되면서 병원비와 약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상비약 물가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 진료비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1.9% 올라 6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을 그렸습니다. 분야별 진료비는 치과가 3.2%, 한방이 3.6% 오르면서 값이 더 빠르게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소화제와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폭은 전체 소비자 물가의 2배에서 4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해체 과정에 사족보행 로봇이 투입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부터 원전 해체를 위해 제염에 들어간 고리 1호기에 사족 자율주행 로봇을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염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안전하게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개발해온 사족보행 로봇을 이번에 처음 투입해 작업자 피폭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찾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는데요. 일본 외무상이 이를 두고 주권 침해라면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자기 나라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196외교 대책위원회 독도 수호단이 독도를 찾아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한 것에 유감을 표한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의원들의 독도 방문 당일 즉시 성명을 내 항의했는데 지금도 우리 정부의 같은 입장을 거듭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 즐기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주말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였지만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에 5에서 10mm, 전남과 경북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다소 쌀쌀했지만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쌀쌀한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만큼 겉옷 챙겨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턴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내일과 모레는 맑고 따뜻한 이맘때 봄 날씨를 즐기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주말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